촛불이 타오르고 또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일구고 계신 김민웅 상임대표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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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네.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탄핵 청원 열심히 알려주시고요. 네. 오늘부터 시스템이 좀 확정이 돼서 풀렸다고 하니까는 널리 알려주셔서 널리. 이 탄핵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네, 해봅시다. 좋은 일이다. 네. 꼭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건강은 좀 어떠세요? 좋아요. 좋으시고, 네. 네, 열정적으로. 또 이번 또 미국도 잠깐 다녀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촛불행동 상임대표로 활동하시면서 국민들의 네.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을 하고 그렇죠. 뜻을 네. 모으는 활동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온라인은 보니까 130만 돌파했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네. 저희가 화면 통해서 오늘 올라가고 주말에 있어요. 140만 또 넘어갈 것 같고 이번 주가 되면 네, 영차 하면 200이 되지 않을까? 200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 기대를 하시고 있죠. 계신데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이 남아 있으니까 맞아요. 7월 네. 20일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청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네,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도 좀 방송을 통해서 많이 회자가 네. 되고 있는데 이 탄핵 청원 촛불 행동에서 시작이 됐다라고요? 예, 그렇죠. 예. 어... 촛불행동이 예. 총선 때의 네. 목표를 잡은 것이 탄핵 국회를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그러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한 그런 후보자들이 이제 한 49명 정도 됐는데 당선이 21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촛불 국회의원이 등장한 거죠. 21명이면 그걸만 치면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셈이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개원될 때 이 탄핵 국회를 어떻게 제대로 실현할 것인가를 네. 대표당 또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청원을 우리 권오혁 공동대표가 사무처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오혁 공동대표가 청원자로 거기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촛불 행동이 6월 22일 날 네. 공개를 했어요. 이게 원래 100명이 모이면 일단 공개가 돼요. 온라인에서. 예. 그리고 나서는 그날 이 운동이 공식 시작됩니다라고 알렸는데 하루 만에 5만 명을 채웠어요. 애초에는 7월 20일까지니까는 사실은 이게 이 청원이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의 청와대 청원과는 달리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해야 돼. 이제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쉽지 않고 네. 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맞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5만이 집결을 해서 그래서 법사위도 넘어가는 게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끝난 거죠. 인데 20일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압도적인 민심의 기세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됐고 네. 국민들 스스로가 탄핵이라고 하는 대단히 위력이 강력한 그런 정책 무기, 수단, 도구를 직접 들고 행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며칠 만에 20만, 30만이 되니까 드디어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20만, 30만 될 때까지 촛불행동의 전국 조직이 있는데 정말 치열하게들 노력을 하셨어요. 열심히 정말 스스로 다 국민들이 해낸 거죠. 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론이 이제 이렇게 급상승할 때에 잘못 짚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국회의장을 지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의 시각 발언 이거를 네. 폭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상승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건 27일이었고 급상승한 게 26일 하루 전이에요. 26일이요. 26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는 언론에 보도한 게 27일 오후고. 그래서 이때 아주 바빠르게 5만에서 10만으로 쫙 뻗어가는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이태원 참사 그것만 가지고 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2년 동안에 얼마나 네. 많은 그러한 이 폭정, 또 농단 이런 것들이 쌓여서 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촛불행동이 토요일마다 시청 승려원 거기서 현장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오만이수 쭉 중계를 해주셨고 네. 앞으로 또 이제 해주시라 기대를 하는데 근데 거기 오시기 힘든 분들이 다
같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 이 참여를 통해서 이 촛불 행동이라는 게 있구나. 언론이 보도를 안 하잖아요. 오마이뉴스, 네. 또 민들레, 자주시보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언론들은 거의 입을 닫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이것을 언론이 외면하고 정치권이 외면했을 때에 스스로 만들어내서 직접 행동에 들어간 그 결과물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확산이 돼서 마침내 언론과 정치권을 흔들고 또 언론 정치권이 스스로 만들었던 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이 짜준 일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시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네요. 네. 와, 놀라운 일이다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보면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네. 그때도 복귀를 해보면은 맨 처음에 탄핵 불길이 확 솟았던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만들어낸 그렇죠. 그 당시 여러 가지 네. 보도와 함께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불길이 타올랐는데 네. 이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실정 또 윤석열 네. 대통령의 폭정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국회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임기 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임기 초부터 사실 촛불행동이 2년 동안 그렇죠. 예. 모여서 처음에 퇴진을 얘기하고 모인 분들이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더 이상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유지가 국민들에게 네. 불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왔던 거죠. 그 차이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 시민운동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네. 시민들을 현장에 불렀죠. 그런데 촛불행동은 사실은 이 시작이 이 청계천에 이 한 그 장소에서 네. 200명 채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 조직이 된 거죠. 전국에 이제 광역 지역하고 뭐 지부 9개, 그다음에 네. 지부는 한 30몇 개, 그다음에 36개, 그리고 34개,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10군데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해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매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바로 이 탄핵 청원 운동을 또 행동전으로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곳곳에서 또 지역 곳곳에서 길거리 투쟁을 하는 거죠. 잘 모르는 분들 알려주시고 사진들을 이제 올려서 보내는데 나이 있는 네.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우세요. 그러면 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고 그것들이 다 그런 힘들이 다 모여서 이제 10만, 20만, 그리고 50만, 네. 100만, 그리고 100만을 넘는 이런 힘들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이제 민심에 매우 중요한 어떤 네. 위력이다. 이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나경원 국민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개딸이 네. 뭐 주도한 거다. 누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의원이 거죠.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네. 뭐 개딸에 끌려다니고 있다. 제대로 이런 이제 얘기를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인식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 망가지고 있는가. 원래 민심을 잘 모른다. 원래 망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예. 거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냥 그러니까는 이 뜨거운 열기를 네. 그냥 이렇게 뭐 깎아내리는 사소한 것처럼 또 폄하해서 별로 정치적인 의미가 그렇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네. 그다음에 특정 정파가 이끄는 운동이다. 국민 전체의 민심은 아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네.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본 거죠. 뜨거운 맛을 아직 네. 못 봤다. 이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계획을 뭐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문회까지 한다 그러죠. 청문회 탄핵 이제 청문회. 계획을 논의하는 굉장히 상황인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탄핵에 사유가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아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너무 많아서 뭘 대야 될지 모르겠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넣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법에 의하면 청원된 게 이번에 5가지 정도인데 최해병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그렇죠 있고. 핵폐수 예. 뭐 너무 많잖아요. 네. 고속도로 틀어서 한 그런 것들만이 아니고 사실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도 네. 불확실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에 대한 집행도 문제가 많고 예. 그다음에 전단법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가 나는데 내부의 개입을 당무의 개입을 했잖아요. 명백하게. 그래서
대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네. 눌러앉히고 어허. 그리고 뭐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죠. 그리고 이거는 탄핵 사유죠 이미.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헌법과 그 법률에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네. 너무 뻔뻔한 얘기죠. 예. 이렇게 총원이 100만 이상이 된 것 자체가 이 윤석열 정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해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는 바로 그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이 이상 확실한 증거, 근거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탄핵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네. 그 당시 매우 중요하게 탄핵 사유가 된 것이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상 책임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행상 책임이라는 건 어떤 거죠? 뭐냐 하면 예. 이게 이제 태도가 헌법상 대통령의 직을 수여하는데 말하자면 틀렸다, 글러먹었다 태도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쭉 해온 걸 보면 이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야. 그 책임을 지지 않아. 이런 게 행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안산에서 이게 말하자면은 무슨 수사를 해서 그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수사를 해서 무슨 증거가 나와서 이거 네가 한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헌법적으로 딱 이 태도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복리를 지키는 데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무해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런 태도를 지금 계속 2년 동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범죄 혐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범죄 집단이 네. 정부를 참칭하는 그런 사태 아니냐. 아하. 그래서 그만둬라라고 하는 거죠. 명백하게. 그러니까는 헌법과 법률을 얘기하는데 헌법과 법률은 국민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네. 헌법과 법률을 지휘하고 지배하는 건 누굽니까? 국민이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헌법 우회 쓰려고 하고 있고 법 우회에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맡겼던 위임한 네. 공권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안 해. 자들끼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네. 자기 패거리를 위해서 쓰는 권력이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뺏어야죠. 아. 그래서 내려와. 너는 하지 마. 이런 의지가 명백하게 바로 이 탄핵 청원에 담겨져 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맨 처음에 이제 촛불행동에서 탄핵 얘기를 하고 퇴진 요구를 할 때 네. 그때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정식으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이게 이제 현재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언론들이 외면을 하고 그리고 탄핵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권도 이른바 역풍 뭐 이런 것 때문에 21대 국회. 담대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야당이 그래서 21대에 네. 전투력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굉장히 실망을 했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적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해라. 국민의 요구는 탄핵이다. 기억하세요? 우리 총선 끝나고서 이겼는데 뭔가 아쉬웠다라고 다들 느꼈잖아요. 네, 네. 그 아쉬움의 정치는 200석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200석의 의미는 탄핵 의결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바로 탄핵하라는 것이었고 네. 그 아쉬움이 뭉쳐서 이번에 저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단호하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탄핵에 대해서 주저주저했던 정치권이 탄핵의 말을 일상화시키고 있죠. 네. 그럼 이 탄핵 정국을 만드는 건 왜 중요하냐 하면 예. 모든 이 우리 사회의 관심이 탄핵 사안으로 들어가요. 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거지? 어떤 게 정말 탄핵 사유야?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우리 다 잊어버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아, 맞아요. 이슈를 네. 이슈로 덮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고속도로가 지금은. 틀어져서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누가 관여한 거야?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지? 누가 은폐한 거지? 누가 책임 있는 거야? 네.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탄핵 정국이 되면 탄핵의 방법을 논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SNS에 올린 글 중에 하나가 네. 정세를 바꾸면 수단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정세 속에서는 수단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맞아요. 위력적인 민심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수단을 만들어내요. 아. 그러니까는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멈칫멈칫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죠. 헌재 구성의 어떤 이 내용을 보고서 헌재제도 될까라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네. 압도하는 민심 앞에서는 어떤 제도적 기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죠. 이미 그러니까는 요새 이제 저렇게 탄핵 청원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탄핵이 아닌 경우에는 심리적 탄핵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치 사회적 탄핵이에요. 정치 사회적 탄핵. 심지어는 마음속에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전 마음속에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라고 하는 네. 정치 사회적인 실체가 있는 탄핵 집행 권한을 발동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발동했는데 예.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유신헌법 이전에 개헌을 할 수 있는 것도 국민 발의권이 있었고 탄핵도 발의권이 있었는데 그거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네. 이번에 국민들이 그렇게 직접 탄핵 발의권을 법과 제도가 마련해 주고 있지 않는데 이 청원 제도를 활용을 해서 바로 그 국민 탄핵 발의권을 발동한 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청원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직접 행사한 거죠. 그리고 이 행사한 이 탄핵 발의 네. 이것을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럼 국회가 도리어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예. 이것을 정말 무게 있게 느껴서 그래서 이게 실체가 되는 과정을 직접 맡은 것이 네. 이제 입법부 22대 입법부의 임무고 헌재도 실질적으로 정치사회적 탄핵 행동, 탄핵 이 권한을 발동을 했으니까 네. 헌재가 할 일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탄핵 청원의 민심의 내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도 하고 네. 뭐 증거가 뭐가 있는지 하나는 따져보고 네.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회 탄핵에 들어가서 표결까지 가서 통과가 네. 되려면 네. 3분의 1 의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된다고 봐요. 된다. 그 이제 두 가지예요. 예. 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의 격동.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탄핵 정국이 열리면 그러면 국회는 마이크가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진상들이 드러나겠죠.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도 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등장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네. 뭐 이 증인 선서까지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와서 했으니까 거짓말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니까는 그 내용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민심이 강력하게 위력을 발휘를 하고 또 하나는 뭐 좀 이따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국민의힘이 뭐 처절하게 내파하고 있죠. 아하. 안으로 깨지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래가 없는 거죠. 이 정당은 이런 장래가 없는 상황에서 노도 같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 청문회를 하면 시간도 좀 걸리니까.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다 이번에 8월달에 체제 정비를 하지 않겠어요? 네. 그 체제 정비를 해서 이제 9월달에는 정식 전투 대열로 집결을 해나갈 텐데 열리니까요. 이러한 전투 대열과 네. 국민들이 집결한 현장이 있잖아요. 현재 지금 시청과 숭례문 그곳이 예. 이제 일종의 탄핵 행동의 본진인 것이고 본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합류를 다 같이 하게 되면 그 위세에 감당할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만드는 일에 우리 박 기자님도 힘을 써주시기 예. 바랍니다. 오마이뉴스가 또 그렇게 그런 일을 또 예. 하게 돼 있죠.